갔다 왔는데 어. 거리두기 단계 올라가서 어. 정관호 비대면감으로 진행된다. 누가 그랬어? 그래 다행이다. 누가 그랬어? 학사지원과에서 왔어요. 아 진짜요? 학사지원과에서 선택이 왔는데 아니라 100%. 완전 비대면 강의를 하라고. 잘 가라. 네, 오늘로 다시 들어오겠습니다. 뭐라고 하면서 듣겠습니다. 어? 걸어왔을 때 나는 무슨 자, 할선들은 점을 공유하니까, 예? 네. 한 점을 공유하니까 그런 종류의 직선들은 뭐가 달라서 달라지는 거냐면 기울기가 달라서 달라지죠. 네. 그지? 그리고 저 뉴턴 몫이 그 할선의 기울기죠. 네. 그죠? 그래서 기울기가 어디로 수렴하면 그러면 그게 이제 극한 직선이다. 이렇게 된 거예요. 저 미분 가능성의 점, 응? 한 점을 공유하고 있으니까 기울기만 수렴하면 되잖아. 네. 그리고 저게 기울기죠. 네. 평균 변화 자체가 할선의 기울기죠. 네. 네. 용이 대답하네. 딴 생각해서 평균 변화율 자체가 할선의 기울기다 라고는 들었는데 의미를 생각 못했어요. 맞잖아. 네. 저 두 점을 지나는 할선의 기울기지. 네. 이게 기울기잖아요. 응? 그래서 기울기가 수렴하면 무엇인가로 그러면 극한 직선이 존재한다. 네. 그리고 그 직선을 접선이라고 부른다. 맨 처음에 여러분들이 미스했던 거 뭐라 그랬지? 뭐 한 점에서 만나는 거? 그것도 실수였고 또 뭐가 있었어요? 또 누가 뭐라고 했는데 네가 뭐라고 그래? 최단거리 이런 거 하지 않았어요? 아니 그거 말고 그건 저 뒤에 가서 하던 일. 접선이- 접선이 뭐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약간 맞는다. 약간 그 약간은 참 그건 문학적인 표현이지 절대 수학적인 표현이 아니잖아. 에? 그리고 가장 그것 때문에 학생들이 많이 겪는 어려움이 다른 것보다도 이거 뭐에 그랬을까? 그래. 파이널 X 세제곱. 그럼 여기서는 접선을 쫙 접하는 것처럼 느낌이 오잖아요. 네. 그지? 근데 여기서 접선이 이거라고 하니까 이게 무슨 접선이야? 뚫고 지나가는데 그렇죠. 이렇게 된다고요. 특정이구나. 뿐만 아니고 이게 뿐만 아니고 한 점에서 만나는 직선 하면 틀린 말이 되는 게 예를 들어 네 이런 거 아, 그렇죠. 뭐가요? 아니 이런 곡선이 이렇게 생겼단 말이에요. 네. 그럼 접선들이 어디서 접선 그리면은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 다른 점에서 또 만난다고. 네. 아무데나 접선 끈다면 이게 이 접선이죠 여기서. 만약에 이 곡선이 이렇게 됐으면 여러 군데서 만나죠. 만나도 상관없잖아. 아 그래 접선이야. 그러니까 한 점에서 만난다라는 거는 어. 잘못된 설명이다 이거지. 아. 네. 네. 그렇네요. 그렇죠. 그럼 한 점에서 만난다 그랬을 때 이걸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저를 피하려면 금방을 정해. 거리를 좁히면 요즘 근방에서 한 점에서 만난다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야. 네. 네. 이건 멀리서 벌어지는 일이니까. 그런데 재수 없이 또 등장하는데 이게 있어요. 이거 미분계수 요점에서 0이지. 네. 네. 그러면 접선이 이거라는 기억이잖아. X제곱 사인 X분의 1이에요. 어. 네. 접선이 이거라는 기억이잖아. 아무리 가깝게 잡아도 무수히 많이 만나버린다고. 네. 한 점에서 만난다라는 성질이 접선에서 쓰일 수가 있는데 언제 쓰일 수 있을까? 한 점에서 만나는 말이 접선에서 쓰일 수 있는데 언제 쓸 수 있어요? 접선을 한 점에서 만나는 직선 네.
그 곡선하고 한 점에서 만나는 직선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어요. 네. 차곡선. 근데 임의의 곡선에 대해서는 그렇게 말하면 안 돼. 네. 네. 어떤 종류의 곡선은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 반조하는 거요. 어? 반조. 반조. 좀 더 써라. 승진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 y는 x제곱의 접선을 생각하면 y는 x제곱 순증가 아니지? 네. 반조도 아니지? 네. 근데 그 거기서의 접선은 모두 다 직선하고 한 점에서 만나요. 네. 아 그러네. 어. y는 x제곱이라는 함수의 그래프의 어떤 특징 때문에 그렇게 될까? 대칭성. 도함수가 순증가예요. 대칭 무슨 대칭? 무함수. 그러면 코사인 x도 그렇지 않죠. 아니야. 곡선에 제가 그래프를 그릴 때 우리가 무슨 성질들이 보이도록 그려주는 게 좋다. 뭐 그런 말 했었죠. 거기에 하나 들어가는 거야. 여러분들이 도함수가 연속이에요. 염두에 두셔야 돼요. 생김새라니까. 볼록 분수. 네, 볼록성이에요. 볼록성이 맞죠? 볼록성이 있으면 그렇게 되죠. 그냥 제 생각에 문과라고 부르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왜? 뭐 그래봐야 문과야. 사인, 코사인, 탄젠트 나오면 헤매는 거 보면 문과야. 네. 문과가 이과보다 수학을 못하는 게 맞아. 아니 그건 틀린 명제죠. 우리 때는 본고사가 있었거든요. 그러면 이제 문과 쪽 시험 치는 학생하고 이과 쪽 시험 치는 학생이 있었는데 제가 그때 느낀 생각이 뭐냐면 문과 문제가 더 어렵네 이런 거였어. 왜 더 어려웠을까? 범위가 좁거든. 좁은 범위에서 이제 학생을 선발하려고 문제를 내다 보니까 더 어려워요. 이과는 범위가 넓잖아. 네. 어? 초월함수 들어가 있고 막 범위가 넓잖아. 그러니까 문제 수준은 오히려 이과가 더 내용은 많지만 문제 수준이 좀 낮았던 것 같아. 문과가 이과보다 수학 잘 못한다 이렇지 않아요. 절대 그렇지 않아. 수학 공부를 안 한 친구들이 수학을 못하는 거지. 문과 이과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 내가 네 대변인 했다. 돈 줘. 네. 뭐 줘야 될 거 아니야. 볼록성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볼록이면 그게 된다. 응? 국서적으로 볼록이다. 그러면 그 볼록 구간에서만 딱 띄어내면 역시 똑같이 그렇게 돼요. 네. 코사인 함수 볼록 아니잖아. 네. 그죠? 네. 이런 거. 근데 그게 볼록인 구간이 있죠. 네. 네. 그 구간에서만 이 뒤에 생각하지 말고 그 구간에서만 딱 띄어내서 생각하면 그렇게 된다고. 어? 여기서 이게 왜 뚫고 지나가요? 이게 곡이 바뀌어서 그래. 네? 곡이 바뀌잖아. 뭐가 바뀌어요? 위로 볼록과 아래로 볼록으로 바뀌는 되잖아요. 그때 뚫고 지나가요. 볼록성. 볼록성을 보통 염두에 두고 있어서 그런 식의 이야기들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학생들이 그렇게 설명하면 오류를 잘 지적해 주세요. 잘 지적하라고. 막 틀렸어 이렇게 때리지 말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그런데 볼록성. 다시 한번 해봅시다. 그래프 개형을 그릴 때 개형이라는 거는 개괄적으로 그리는 거라 그랬죠. 우리는 그래프를 정확하게는 못 그려요. 절대 불가능해. 우리가 그림으로 그리는 게 이게 정확한 수학적으로 정확한 거냐? 그거 안 되죠. 우리는 선도 못 그려요. 왜 못 그려? 선은 넓이가 없는데 이렇게 그릴수록 넓이가 생기잖아요. 그렇지.
우리가 쓰는 필기구들은 전부 다 어느 정도 두께를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 선도 못 그려. 그냥 이렇게 해놓고 이게 선을 의미하는 거다 이렇게 서로 이해를 하자는 거지. 마찬가지로 그래프도 내가 정확하게 그린다 이건 안 되는 거라고. 우리가 그리는 건 다 뭐다? 그래프의 개형이에요. 계략적인 형태란 뜻입니다. 단지 이제 그래프, 옛날에는 그래서 그래프의 개형을 그리셔 다 이렇게 나왔었어. 근데 개형이라는 게 어감도 별로 안 좋고 말이 길어지잖아요. 그래서 뒤에 거를 생략한 거라고 그냥. 그래프를 그리시오 이렇게 생략된 거라고요. 그런데 그러면서 뭐가 하나 사라졌냐면 개형이라고 할 때는 내가 보고 싶은 것이 나타나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나는 증가 감소만 보고 싶다. 증가 감소만 보고 싶다. 함수에. 그러면 그래프 이렇게 그려도 돼. 증가 감소만 보겠다 그러면 나타나고 있잖아요. 이렇게 그리면 뭐가 되는 거지? 여기까지는 증가,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감소,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증가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지? 맞죠? 근데 이제 보통 여러분들이 그릴 때 저렇게 안 그리죠? 네, 주사를 저렇게 안 그리죠? 어떻게 그려? 네. 뭉툭하게. 뭉툭 그려서 그리지? 네. 그게 뭘 표현한 거냐면 오목블록을 표현하는 거예요. 오목블록이 그 정도로 중요하다고. 함수의 성질 중에. 보통 이렇게 그리잖아요. 그지? 그러면 뭐야? 이 부분, 요렇게 될 때 여기까지는 위로 불러. 여기부터는 여기는 아래로 불러. 그 다음에 요 가운데 끼인 점은 뭐라고 불러? 변곡점. 왜 변곡점이라고 부르는지 알겠지? 곡선이 변하지. 곡선이 아니지. 공유. 곡이 변했다고. 위로 불러, 아래로 불러 이렇게 바뀌었다고. 바뀌는 점이다. 네? 그래서 변곡점 이렇게 불러요. 그지? 네. 요것도 많이 틀리는데 변곡점의 정의는 곡이 바뀌는 점이에요. 응? 근데 1학년 수업 시간에 들어가서 이거 설명을 하다 보면 학생들의 많은 수가 변곡점은 이계도 함수가 0인 점이요 이렇게 대답하는 경우가 꽤 많아. 그게 맞아 틀려? 사인 코사인. A가 함수 F의 변곡점 이걸 갖다가 설명하라고 그랬더니 어떻게 설명하냐면 F의 이계도함수가 고점에서 0이 되는 점이요 이렇게 설명을 해요. 틀려요. 틀리네. 네가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있잖냐 지금. 네. 그래서 내가 말했지 여기서 저 오리걸음으로 앉아 있으면 안 된다고. 올모름을 이세요? 그러고 있으면 안 된다고. 네. 그렇게 팔짱 끼고 있으니까 졸리지. 그래. 이거 맞아 틀려? 틀려요. 왜 틀려? Y는 X 의미죠. Y는 X는 fx가 X라고 하면 저건 비교하면 다 0인데 모든 점에서 변곡점이. Y는 X가 어떻게 변곡점이 없지 그러니까. 근데 Y는 X는 저거 하면 A가 모든 점이니까. 아니 변곡점이 없다고. 네. 아 이름이 이렇다? 네네네. 그렇게 예를 들었구만. 네. 그거보다 더 좋은 예가 있는데? 사인. 상상수. X제곱.
질문을 하고 있냐? 아니 4x 세제곱 12x 제곱. 어쨌든 여기서 0이잖아. 네. x 4제곱의 그래프나 x 제곱의 그래프나 그리면 어떻게 돼요? 비슷한. 이걸 그리고 개형이 약간 x 제곱이 이렇게 생겼다면 x 4제곱의 그래프는 어떻게 생겼을까? 0부터 1까지는 x제곱보다 작고 여기서는 빠르게 증. 몰랐네. 네, 이렇게 생겼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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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죠? 어쨌든 이거는 개괄적으로 볼 때는 똑같죠? 네. 둘 다 아래로 올라가 있는 것들이라고. 네. 근데 요놈은 두 번 비분하면 원점에서 0이 아니지. 아 0이 되나? 0이 아 0이죠. 네. 요것도 두 번 비분하면 0이 0이지. 네. 안 되잖아요. 휘지 않잖아. 고기. 그래서 그래서 이게 안 돼요. 이거는 네. 정복이면 이게 된다.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왜 몰라? 그거요? 네. 저건 이제 반대쪽은 참인지 거짓인지 확실히 알아서 거짓이라고 반려 찾으면 되는데 이쪽은 참인지 거짓인지 몰라서 증명해야 될지 반려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조건이 하나 필요해요. 연속? 위로 블록이다를 미분을 가지고 다시 표현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위로 블록이다. 미분한 값이 항상 아니지. 증가하고 순감소. 위로 블록이다. 이게 넘도가 0보다 적어. 이게 모든 너보다 점. 0보다 작다. 네. 아래로 블록이다. 이게 넘도가 0보다 커. 모든 점. 그래서 이계 도함수가 만약에 연속이라면 참이에요. 0보다 작은 데서 0보다 큰 걸로 가려면 0하고 만나야 되잖아. 꼭 만나는 점이 변곡점이라고. 그래서 이게 넘도예요. 네. 요거는 언제 참이냐면 이렇게 있으면 참이야. 참임을 쉽게 알 수 있어.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번곡점을 찾을 때 이렇게 되는 점을 찾은 다음에 그 다음에 바로 변곡점 이렇게 안 하고 어떻게 해요? 그 테이블을 그려서 하죠. 네. A점 넣고 여기 F의 미분, F의 두어 미분 나서 여기서 부호가 좌우로 바뀌면 요 값이 변곡점. 요게 바뀌지 않으면 예를 들어 이렇게 되면 네. 변곡점이 아닌 거예요. 요것도 학생들이 자주 실수하는 거니까 잘 기억하세요. 저 면접 때 저거 발표했는데 김 교수님이 가짜는 듯이 비웃었어요. 네. 어떤 기억이 나요? 그러면 네. 틀려서 아버지 뭐야? 5년 전 아닌가요? 사진인지 모르겠어요. 저거 제가 진짜 거의 대학원 학사과정에 있을 때 어떤 대학교에 입학 시험을 채점을 하는데 꽤 좋은 수도권 서울에 있는 대학 꽤 좋은 대학이었어요. 꽤 좋은 대학. 그랬는데 정제가 났었거든. 근데 정답률이 50%가 안 돼. 저걸 그린 애는 맞았는데 저걸 안 그리고 서술을 한 애는 다 말이 틀려버렸어요. 저 그래프요? 이거 얼굴이요? 증감표. 아 그래프네. 아 그래프가 아니라 표지. 증감표라고 그래요. 이거. 증가감사하는 표. 이걸 그리는 학생들은 맞았는데 그걸 안 그리고 자기가 글로 서술했던 애들은 거의 다 틀렸어. 모 의대였는데 그랬어요. 학생들이 실수를 많이 한다고.
정확하게 기억을 하고 있어요. 이 명제의 관계. 이걸 실수로 없애려면 이렇게 해서 하시면 되죠. 병목청. 거기까지 보통 우리가 개형할 때 그리죠? 네. 그지? 위로 오목 증가, 감소, 오목, 볼록. 그 다음에 이제 주기형하는 거. 무한대로 갈 때 발산 상황이 어떻다? x절편, y절편이 어디다? 이런 것들 표현을 해주죠. 그지? 자, 왜 세 번 미분은 안 해? 그래프를 때 두 번 미분까지 했잖아. 네. F 프라임이 변화율이잖아요. F의 변화율. F2 프라임은 변화율의 변화율이잖아. 그 변화율까지 가면 그게 F 세 번 미분이지. 그죠. 그거는 개형에 별로 영향을 안 미쳐서 그래요. 그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데? 세 번 미분해서 알 수 있는 새로운 사실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찍은 건데 두 번 미분이 아래로 위로 블록이잖아요. 세 번 미분하면 그 볼록하고 오목한 정도가 그 정도랑 관련이 있는데 우리가 원하는 건 이제 개형이지 정도가 아니니까 그래서 그런 거 아닐까요? 저게 물체의 움직임이라고 생각을 하면 저 곡선을 움직임이라고 생각해요. 물체가 움직여간 그 자국, 그렇게 생각하면 한 번 미분은 속도, 두 번 미분은 속도의 변화, 즉 가속도, 세 번 미분은 가속도의 변화. 네. 그놈도 이름이 있어요. 그래요? 뭔데 이게? 까먹었어. 토쿠? 잘 모르겠다. 기억이 잘 안 난다. 그래, 문과처럼 저렇게 빠박 쳐봐야지. 너 딴짓 하는 거 아니라 그거 검색하는 거였지? 아, 네. 응. 근데 주제가 뭐였죠? 가속도 있잖아요. 가가속도란데. 야, 그 초등학생이 다 본 거 아니야? 아니 위키백과에 나오는데 위키백과도 초등학생도 쓸 수 있잖아. 그런 거 잘 몰라요. JERK. 저크. 진짜 가가지고. 그거 맞겠다. 그걸 번역을. 그리고 한 번 더 배우면 가를 한 번 더 붙이던데. 가가. 그럼 100번이면. 가 곱하기 100 한다고 했다. 그게 어디에 쓰이냐면 엘리베이터 같은 거 할 때 쓰여요. 엘리베이터 이렇게 타가지고 누르면 서 있는 엘리베이터가 이제 위로 올라가죠. 네. 쫙 올라갈 때 어떻게 느껴요? 몸이 아래로 깔아앉는 듯한 느낌을 갖잖아. 네. 중력이 세진 느낌. 응? 중력이랑 세진 느낌. 중력이 꼭 세지는 듯한. 네. 그게 뭐냐면은 엘리베이터가 올라가는 그 속도가 변하기 때문에 거기서 힘을 받아요. 가속도. 그만큼이 나한테 힘을 주는 거라고. 이거를 세게 그대로 그냥 빠르게 증가시키면 마치 여러분 너 운전하니까 알겠다. 자동차에서 급발진하는 거랑 같아요. 자동차 서 있다가 속도를 빠르게 올리겠다. 그러면 엑셀을 팍 누르지. 네. 그 순간 우리 어떻게 돼? 이게 팍 뒤로. 팍 뒤로 제껴지죠. 네. 거기가 이제 가속도가 변하는데 빠르게 변해서 그런 거야.
빠르게 변해서. 그거를 좀 완화시키려면 어떻게 운전을 하는 게 사람이 느낄 때 예? 그렇게 뒤로 제껴주면 덜해요. 차를 천천히 악셀레터를 서서히 밟아야 돼요. 계속 서서히 밟고 있으면 안 되지. 네. 증가를 시킬 때 이렇게 증가를 시킨다고요. 아까 그 확 밟은 거는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증가시킨 거예요. 속력을 이렇게 증가시킨 거라고. 근데 그렇게 증가시키는 것보다는 목표점에서는 똑같이 일치하지만 속력을 이런 식으로 증가시키는 게 우리가 느끼는 적에 훨씬 적다고. 그죠? 그때는 이제 뭘 따지는 거야? 이걸 따지는 거지. 가속도의 변화를 어떻게 줘야 그런 데서 더 편하게 느끼느냐. 실제로 그래서 제가 엘리베이터 맨 처음에 탔을 때 엘리베이터는 굉장히 속도 울렁거리고 그랬어요. 근데 요즘은 안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엘리베이터 타면? 잘 몰라요. 느낌을 못 느껴요. 아주 고층 엘리베이터 같은 건 굉장히 빨리 올라가거든요. 그런 거 옛날에는 울렁거리고 막 그랬어. 확 눌리는 느낌 들고. 근데 요즘 것들은 안 그럴 거예요, 여러분. 타보시면. 몇십 층짜리 올라가는데 그냥 부드럽게 벌써 다 왔어 이런다고. 그게 이제 증가시킬 때하고 쓸 때하고 마찬가지잖아요. 쓸 때는 속도를 줄여야 되죠. 줄여서 정지시켜야 되잖아. 네. 그것도 일정한 속도를 정지시키면 몸이 팍 눌리는데 그것도 잘 조절을 해서 속도를 조절을 해서 덜 느끼게 그렇게 만들어준다고. 그게 가속도의 변화. 저크 맞냐? 네, 제이기알기. 저크. 네, 그랬던 것 같아. 가속도의 변화, 저크의 변화는 또 언제 안중에 할까? 네? 그게 중요한 상황은 또 없을까? 왜 없겠어요? 있겠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여러분 테일러 전개, 테일러 급수, 테일러 근사당식 이런 거 할 때 내가 몇 차씩까지 생각을 하느냐 하고 관계돼요. 몇 차씩까지 생각하느냐 하고 관계돼. 그게 더 클수록 적어도 한 점 A에서는 근사당식의 n번 미분하고 원래 함수의 n번 미분이 갖춰지는 거라고. 그렇겠죠? 그래서 세번 미분도 가끔가다 생각한다는 거. 단지 우리가 왜 그걸 생각하느냐? 눈으로 볼 때 내가 그게 관심이 없었던 거죠. 증가, 감소, 오목, 볼록만 본다면 그것만 나는 관심이 있다면 그러면 x제곱하고 x4제곱은 그래프가 개형이 같다 이렇게 말이 되는 거죠. 나는 정확한 수치는 별로 상관 안 해. 예를 들어 보세요. 여러분들 우리 개형 볼 때 어떻게 되지? x절편, y절편, 증가, 감소, 그 다음에 볼록성 이런 거 보잖아요. 네. 이거 딱 요것만 딱 띄워놓고 보면 x제곱하고 x4제곱은 똑같죠? 네. 똑같은 그래프라고. 실제로 제가 저기다 그린 게 x제곱일지도 모르는 거잖아. 그냥 제가 저걸 x제곱이라고 지금 우기고 있는 거지. 근데 뭘 하다 보면 저 분명히 차이 나죠? 그죠? 네. 저게 x의 n제곱이 되고 n이 굉장히 크다면 무슨 일이 벌어져? 그렇죠? 영하고 1 사이에서는 x축으로 쫙 달라붙죠? 네. x가 굉장히 크다면 그 다음에 1 근처에 가서 갑자기 확 올라가죠? 네. 그래서 이렇게 디귿자 비슷한 느낌이 든다고요. 계속 내려가서 확 올라가니까.
개형은 항상 내가 어디까지 보기를 원하느냐 그걸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줘야 된다고. 그래야 그릴 수 있는 거예요. 응? 학생들이 잘못 그렸다고 그냥 너 틀렸어 하고 그치 말고 내가 요구를 정확하게 했느냐 아니면 그 학생은 무슨 생각으로 이걸 개형이라고 그렸을까 이거를 이해를 해줄 필요가 있어. 서로의 커뮤니케이션이 필요해요. 그게 없이 그냥 내가 생각했던 답이 아니야 틀렸어 이렇게 하는 거는 조금 잘못된 것 같아. 잘 기억해 두시도록. 지금 이거는 다 1학년 때 했던 거예요. 2학년 수준을 합시다. 자, 다시 정리하고 뭐라고요? 미분 가능성은? 저거 문제. 응? 저거 극한 값이 존재. 저걸 뭐라고 부른다고? 8선의 1. 8선에 평균. 아니 저 리미트 옆에 붙은 거? 근데 저 옆에 붙은 거를 평균 변화율이라고 말을 할 때는 F를 기준으로 하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저것을 제가 뒤에 가서 설명할 때 뭐라 그랬냐면 할선의 기울기라고 표현했죠. 네. 그래서 그때 볼 때마다 저것의 정체가 달라지는 거잖아. 그래서 저거를 뭐라고 부르느냐? 뉴턴 목이라고 불러요. 목할 때 기억 시옷이. 기억 시옷. 나눴어요. 뉴턴. 뉴턴이 생각한 거다. 뉴턴 몫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그냥 보통 더 미분 계수가 뭐예요? 그러면 뉴턴 몫의 극한이요. 이렇게 말을 해요. 평균 변화율의 극한이요. 그렇게 말하기에는 좀 이상하지 않아요? 이상하긴 한데 뭐 조금만 통합 변화가 비슷해. 아니에요. 평균 변화율 할 때 이 점이 계속 바뀌잖아요. 네. 그럼 처음에는 이만큼 평균이었다가 그 다음에 이만큼 평균되는 거거든. 이게 사라졌어. 그 평균 보통 이렇게 할 때 이게 같아야죠 모집단이. 근데 그게 자꾸 변하잖아. 그래서 조금 개념이 말이 좀 어색해. 평균 변화율 이렇게 말했을 때 평균이라는 걸 생각하는 구간이 달라지고 있다고요. 네. 달라지고 있지. 그러니까 이쪽 평균하고 이쪽 평균은 아예 상관이 없다고. 그런 거에 극한이 이렇게 하니까 이상하지. 저거 하나를 딱 놨을 때 저놈은 평균 변화율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하나 X를 움직이지 말고 하나 딱 놨을 때 X부터 A까지 F의 평균 변화율 이렇게 말을 하면 되는데 저기 이제 X가 움직여 버리잖아. A로 가버리잖아. 그래서 그렇게 말하는 게 조금 어색해서 그냥 보통 사람들이 말을 할 때는 뉴턴 몫의 극한 이렇게 말을 해요. 뉴턴이 맨 처음 저걸 생각해서. 저게 존재하면 접선의 기울기에 극한이 있는, 할선의 기울기에 극한이 있는 거고, 그거를 기울기로 받는 직선을 일컬어서 접선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 접선의 정의는 어떻게 돼 있었냐면 이렇게 안 하고 이렇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네? 근데 고등학교 때는 이렇게 안 하고 정의 자체가 어떻게 돼 있냐면 책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정의 자체가 이걸로 돼 있어요. 이 직선의 식이죠? 네. x절편이 a고 y절편이 fa이고 기울기가 f''a인 직선의 식이잖아요. 이걸 자체를
접선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어요. 근데 실제로는 우리가 개념적으로 보면 어떻게 된 거냐면 접선은 이런 걸 접선이라고 했고 이걸 구해보니까 그게 이렇게 나온 거죠. 그지? 근데 고등학교 때는 이제 이걸 가운데 싹 빼버리고 접선의 정의는 이거다. 이렇게 하니까 이런 데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접한다는 개념하고 실제로 접선을 구한 결과하고가 일치 안 하는 경우에 조금 혼란이 있을 수 있죠. 함수의 접선 이게 말이 돼? 말이 안 돼요. 안 되죠. 접선은 뭐에 접하면서냐? 곡선. 그러니까 그 곡선은 뭐야? 그래프. 그렇죠. 함수의 그래프의 접선이야. 그것도 말이 좀 생략돼가지고 혼동을 할 수 있는데 접선이라는 것은 그래프에 접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여기에 존재하는 걸 이제 미분 가능이라고 했고 점 A에서 정의역에 속하는 모든 점에서 미분 가능하면 F 자체가 미분 가능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죠? 그 말 뜻은 한 점에서라도 저게 존재하지 않으면 그러면 미분 불가능 그죠? 그런 대표적인 함수가 절대값 X. 절대값 X 네. 절대값 X 자 근데 보자고요. 이게 존재해야 되는 거죠. 네. 이게 존재하면 어떻게 돼야 돼? 요거 지금 어디로 가요? X가 A로 가면? 0이요. 0으로 가죠. 네. 그러면 만약에 이게 0으로 가지 않으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별사네요. 실험할 수가 없죠. 네. 네. 실험할 수가 없죠. 네. 그러니까 0으로 가기 위해서는 최소한 분자도 0으로 가야 된다. 분자가 0으로 간다는 이야기는 뭐야? 연속이다. F가 A에서 연속이다. 요게 이제 미분 가능하면 연속이다의 직관적인 증명이에요. 좀 구체적으로 증명해 볼까? 어떻게 하면 될까? 좀 더 정확하게. 이게 어떻게 하는데 기억이 안 나요. 일단 F가 연속인 걸 보이는 게 그거잖아요. 결론이잖아요. 결론이 그거니까 델타를 찾아야겠죠. 이슈를 이미 양수라고 하고 델타를 찾는 게 목적이지. 지금 입술로는 이미 양수라고 네. 적당히 델타가 존재해서 어떻게 되는 걸 보여야 돼요? fx 빼기 fa가 이슈로보다 작아지는. x-a가 네. 델타보다 작은 모든 것에 대해서 원래 0이 있는데 이건 a선 같이 0이라 이때 어떻게 돼야 돼? fx-fa가 1보다 작다 이걸 보여야 되죠? 네. 네. 자, 왜 이렇게 될까? 이제 가정. 그냥 바로 보시면 돼요. 이게 존재한다고 그랬잖아요. 네. 존재하는 값을 뭐 예를 들어 L 이렇게 쓰자고요. 응? 그러면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게 뭐냐면 어떤 델타가 있냐면 이렇게 되면 x-a분의 곱하기 fx-fa 마이너스 l이 x정도로 작다 이렇게 되는 거죠. 네. 네. 이 실로는 나중에 바뀔 거예요 다른 걸로. 그래서 일단은 여기다 발을 취해놓고 그 다음에 끌고 가면 돼. 여기서 이렇게 바꿔주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
x-a를 다 곱해요. 딱 곱해. 곱하면 어떻게 돼? x 빼기 이렇게 빼기 L의 x-a 절대값 x-a. 이렇게? 네. 이렇게? L도 절대값 실어줘야 되지 않나요? 응? L? 그래, L은 절대값 씌워야 되겠지. 그 다음에 넘기겠지? 네, 여기로 묶어요. 넘기고 묶으면 네. 네. 그럼 이게 왜 이게 작아진다를 보이는 거잖아. 네. 이게 왜 작아져요? 이놈하고 아무 상관이 없죠. 네. 이게 작아져서 작아지는 거지. 네. 그러니까 입실론 바는 맨 처음에 가져올 때 뭐를 가져오는 게 제일 편할까? 뭐 1 이런 거. 어? 그럼 이거 1. 그러면 요게 입실론부터 작게 하려면 델타를 얼마 택하면 돼요? 나는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서술할 때 어떻게 쓰면 되냐면 입실론 이내의 함수를 하자. 뭐 예를 들어 그냥 완전히 축약형으로 쓰면 델타를 이렇게 택하면 이러면 이렇고 이렇고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된다. 이렇게 썼으면 되겠죠. 가장 축약형으로 쓰면. 그 점에서 미분 가능하면 연속이다. 이 앞에서 이야기한 게 한 걸로 한 번에 한 걸로 어떻게 됐었죠? 이거 기억나요? 연속 함수 뭐 하는 거야? 이거를 포함한다. 네. 그죠? 네. 그 다음에 이 다음에 뭐가 있었지? 주머니를 한번 아니야. 요게 있었는데. 한번 미분한 게 한 번 미분한 게 연속이요. 연속. 어. 이 다음에 뭐 있었어? 두 번 미분한 게 연속이요. 아니 두 번 미분 가능한 게 있어. 그 다음에 두 번 미분한 게 연속. 연속. 그랬나?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이 포함 관계 안에 지금 어떤 설명이 들어가 있는 거고, 이 포함 관계는 전부 다 진부분 집합이었죠. 네. 네. 그리고 그때 대표적인 역할을 했던 게 뭐지? x n승 사인 x분의 네, 그죠? X x제곱 사인 x분의 1을 변형해서 얻는 거. 그것들이 여기 대표적인 역할을 하는 거죠. 미분 가능성만 생각하면 어떠한 함수도 미분 가능하냐면 이런 함수도 미분 가능해요. 아이고 어떻게 그려지냐? x제곱 그린 거예요 그냥. 네. 응? 근데 이 함수가 미분 가능한 건 당연히 여러분 쉽게 알지? 네. 미분 공식 다 알지? 네. 그죠? 네. 2x 2x 뭐가 2x야? f 프라임 x. 아이 그래. 근데 거기다가 어떤 함수를 넣냐면 여기 2분의 1, 4분의 1, 8분의 1 이렇게 나가고 정의역이요. 정의역이요. 자르는 거야. 고감별로 스텝 함수를 줄 거예요. 계산 함수. 어떻게 함수를 정의하냐면 여기서는 요가, 여기서는 요가, 여기서는 요가 이렇게 줘요. 이쪽도 대칭으로 같이. 네. 그러면 이거 계산함수고 막 불연속점이 쫙 이렇게 일로 수렴하고 있죠. 네. 네. 그죠? 이 함수가 요 점에서 미분 가능할까 안 할까? 오. 뭐지 저기? 신기하다. 와. 저 함수를 저 식으로 쓰면 어떻게 돼요? 저 모르겠는데 저. 나를 괴롭히는데. 아 그럼 안 해도 돼요.
이 점들이 어떻게 되니? 좀 그걸 모르겠어요. 아니 2분의 1, 4분의 1, 8분의 1 이렇게 된다고 그랬잖아. 이게 n분의 1이요. 그렇지. 아. 이거하고 x가 2에 n 더하기 1분의 아이씨, n 빼- 이쪽이 작으니까 이렇게 써야 되겠네. 네. 이렇게 이 사이에 있을 때 저걸 함수값을 뭐를 준다고 그랬어요? 2에 n 여기서의 함수 요거잖아요. 요건 y는 x제곱이니까 네. 함수값이 뭐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요가 이거의 제곱 네. 그래서 이렇게 저기 된 거예요. 뭐지? 저런 함수율 아니에요? 함수율인가? 아니 정역이 이렇게 쫙 나눠서 구간으로 정의된 거라니까 아, x가 여기 이렇게 이거 이렇게 된 거라니까. 단지 그 구간이 무한대로 많아서 이상한 함수네. 아니 그냥 그러니까 이거보다 10보다 이게 편하지 이야기가. 여기 네? 가능할 것 같아. 여기서 0에서 미분 가능이냐 불가능이냐 물어보고 있어요. 가능해. 모르겠는데. 일단 쉬운 것부터 생각합시다. 미분 가능이려면 연속이어야 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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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연속일 거 아닙니까? 여기서요? 모르겠어요. 여기서 연속 있지 않을까요? 연속. 모르겠어. 난 조연수인 것 같아. 다른 사람들은 이거 그게 돼서 좀. 시간이 다 됐어. 0에서 연속이야. 네. 0에서 연속이야. 그림을 하면 0에서 이필로는 아무리 작게 잡아도 이렇게 하면 델타 요 안에 들어가고 이렇게 잡으면 되니까 함수값이 이필로 안에 들어가니까 0에서 미분 가능할까 안 할까? 해보세요. 네? 0에서 미분 가능이야. 만약에 이게 이걸 따라가지 않고 이걸 따라갔다면 어떻게 될까요? 똑같은 짓을 여기다도 할 수 있죠. 네. 네. 이렇게 그래도 똑같은 거. 이렇게 할 수 있죠. 네. 네. 그러면 연속 미분 가능일까 아닐까? 아니에요. 아니에요. 왜 아니야? 그냥 지금 감소하는 다들 직관이 되게 좋네. 좌미분 계수, 우미분 계수 생각해가지고 아, 네. 하나의 점열을 따라갔을 때 얼마다 이렇게 하면 되죠. 근데 여기에 요렇게 따라가면 이 점에서 좌미분 계수가 존재한다면 그러면 요거 따라간 거하고 이렇게 따라간 게 같아야죠. 네. 네. 아 그러네요. 그죠? 이거예요. fx x가 a로 갈 때 극한이 존재한다면 이건 무슨 말이냐면 a로 수렴하는 모든 점열에 대해서 요것의 극한이 존재하고 그 값이 이것과 같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n이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이렇다는 이야기예요. n이 무한대로 갈 때 f의 xn 여기서 xn은 어떤 거? 저기에서 A로 이게 수렴하는 xn은 a를 수렴하는 거. 이런 xn들에 대해서 이게 다 같다. 네. 근데 이게 달라지거든. 한쪽 따라가면. 요 끝에 따라가면 달라지잖아요. 절대값 x 따라가니까. 네. 그래서 이거 미분 불가능. 근데 요거는 그렇지 않지. 그러니까 뭐가 성립하지 않냐면 한 점에서 f가 미분 가능해요. 그러면 그 점의 어떤 근방에서는 f가 연속이 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할 수 있지. 미분 가능까지는 안 바래도 네. 그 점에서 우리가 지금 말한 게 뭐예요? 요 점에서 미분 가능하면 요 점에서 연속이다를 아는 거잖아. 네. 근데 요거를 이렇게 옆으로 좀 요 점의 근방으로 확대할 수 있을까?
여기서 미분 가능은 요점을 포함하는 적당한 근방에서 연속이 되어주지 않을까? 안 된다는 거라고. 안 되죠? 이거 다 불연속점이 계속 있으니까. 그죠? 그래서 얻는 결론은 이 점에서 미분 가능하면 그 점에서 연속이다. 그 이상은 모른다. 에이, 시간이 다 됐죠? 석정이가 너무 졸아서 강의하기가 미안하네. 정아, 다음 거는 주구나. 네. 네, 수고했습니다. 네.